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 저는 오기윤입니다. 자,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불편하고 또 통증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조금 쉬면 나아지겠지 하고 방치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자, 하지만 무릎 통증을 오래 두게 되면요, 관절 주변의 근육도 약해지고 움직임이 제한되면서 통증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무릎 통증 초기 치료만이 답입니다. 초기에 잘 관리하고 치료받으면 악화를 막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충분히 잘 회복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건강콜센터 오늘의 주제, 무릎 통증, 내게 맞는 무릎 관절 질환 치료법은 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알짜 정보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챙겨가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무료 전화 참여해보시면 어떨까요? 평소 퇴행성 관절염이나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관절 건강을 위해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입니다. 지금 무더위와 그리고 폭우가 번갈아 가면서 대한민국을 아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바깥 생활은 좀 조심하시고 주의하시고 실내에 머무는 시간을 좀 늘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마침 또 관절 좋지 않으신 분들 이 방송 지켜보시면서 건강 정보들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김상훈 원장님과 함께하면서 여러분의 건강 고민, 특히 무릎 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고민 해결 위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래 나가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몸에 참 많은 관절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도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분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원장님. 먼저 무릎이 어떻게 생겼고 또 기능을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림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뼈와 인대 그리고 연골이 주머니 안에서 각자 역할을 맡아 움직임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허벅지뼈하고 종아리뼈가 십자인대와 측부인대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각각 끝면은 관절면이 연골로 덮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끈하게 운동을 할 때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걸 관절연골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테두리 만들어주는 반월상연골이라는 게 있어서 무릎이 흔들리거나 틀어지지 않게 만들어주는데요. 그 연골 중에 이 두 가지 관절연골과 반월상연골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왜냐하면 퇴행성 관절염이 시작될 때 보통 이 관절연골과 퇴행성 반월상연골 두 종류의 연골의 손상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점을 깊게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림만 봐도 굉장히 복잡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군데가 고장나면 이제 다 안 좋아지고 이제 악화되겠구나 이렇게 좀 막연히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자, 원장님, 요즘 퇴행성 관절염, 이 퇴행성 말 그대로 좀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이제 앓을 질환처럼 보였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젊은 층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과연 어떤 단계로 진행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보통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는 과정들을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엑스레이에서 초기 증상, 관절염 초기 증상, 그리고 중간 단계, 그리고 말기 단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초기 증상에서는, 초기 단계에서는 엑스레이에 특별한 이상이 없고 정상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연골의 손상이 처음에 시작되기 때문에 엑스레이는 보이지 않게 되겠고요. 이때는 대부분 별다른 치료 없이 증상이 좋아지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증상이 한 번 생긴 증상이 오래 가거나 또는 자꾸 반복돼서 생기는 분들은 관절염 중간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네네. 이때 엑스레이를 검사를 해보면 윗뼈와 아랫뼈 사이에 관절 간격이 약간 감소돼 있거나 관절 끝면에 약간 가시가 돋치는 골극 현상이 생기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때는 꼭 정밀 검사를 해서 이미 손상된 연골이 위치가 어딘지 그리고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야 관절염 말기로 진행되는 것을 정확하게 딱 차단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치료를 안 하고 관절염 말기 단계로 진행하게 되면 엑스레이상에서도 관절이 틀어지거나 아주 망가져서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지기 때문에 꼭 치료를 할 때는 관절염 중간 단계에서 정밀 검사, 적극적인 검사와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관절염이 차단될 수 있도록, 진행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엑스레이 사진만 봐도 굉장히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가급적 뒷단계로 심해지기 전에 잘 관리하고 치료도 받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원장님 그 단계마다 네. 이제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퇴행성 관절염이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이 단계를 나누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각 단계마다 맞는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절염 초기 환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다른 치료 없이도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이 치료 기간을 좀 짧게 하기 위해서 먹는 약, 물리치료, 충격파 치료 또는 도수치료 이런 것들을 시행하게 되면 치료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관절염 중간 단계에서는 이 치료보다 중요한 게 진단인데요. 정밀 검사, 보통 MRI 검사를 통해서 손상된 연골 위치가 어딘지 그리고 손상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네. 손상 범위가 비교적 크지 않은 부위에 않은 경우에는 주사 치료나 또는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간단히 시술을 하면 증상이 좋아지고 관절염이 진행되는 걸 차단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연골 손상 범위가 크거나 아니면 광범위로 찢어져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는 치료, 그래서 줄기세포 치료를 고려를 하게 되고요. 이런 중간 단계 치료에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못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관절염이 진행되게 되면 네네. 결국은 관절염 말기로 진행되는데 이때는 결국은 수술적인 치료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경골 근위부 절골술이나 또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고민하셔야 되는데 최근에는 인공관절 치환술도 인공관절 전 치환술보다는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주치의와 항상 진료실에서 잘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밀 검사를 받고 또 각 단계에 맞는 치료를 잘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말씀하신 치료법들 가운데 이제 비수술적 치료, 특히 주사 치료 워낙 좀 간편하게 시행할 수 있으니까 많이들 받으시는데요. 그 가운데 증식 주사 치료에 대해서 원장님 궁금합니다. 우리 몸의 관절은 망가지기 시작하면 염증을 동반합니다. 염증을 동반하면 관절 안에 물이 차게 되고요. 이렇게 물이 차면 주변 조직들도 흐물흐물하게 변해서 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관절이 많이 불안정해지고 흔들리고 네네. 또 이것 때문에 통증을 또 유발하고 이런 경우가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이러한 악순환을 막아주기 위해서 증식주사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 증식주사 치료는 연골을 재생하는 건 아니고요. 관절 주변에 있는 인대 조직이나 관절 주머니 조직을 보다 튼튼하게 염증을 가라앉히고 튼튼하게 재생시켜주는 이런 치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치료 방법은 간단하게 포도당 주사를 고농도의 포도당 주사를 주기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부위에 주입을 해주면 염증이 동반되면서 다시 재생 반응이 동반되고 이 재생 반응과 함께 성장인자들이 촉진되면서 네네. 관절 주변의 인대와 관절 주머니가 튼튼하게 재생되는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네. 인대와 관절 주머니를 튼튼하게 해주는 증식주사, 그러니까 단순 통증 완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제 근본적인 치료가 된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자, 그 외에도 원장님 어떤 특징이나 장점들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증식주사 치료는 외래에서 간단히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요. 또 절개를 하거나 수술방에 들어가서 시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흉터가 남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고농도의 포도당 주사를 깨끗하게 소독한 상태에서 주입하기 때문에 비교적 부작용이 적다는 게 또 특징입니다. 네네. 근본적으로 조직의 재생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치료가 된다는 게 장점이고요. 치료 범위로 교과서적으로는 우리 몸의 모든 관절에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약물 내성이나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한 번 치료했을 때 다시 증상이 재발하는 경우에 또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증상이 좋아질 수 있는 이러한 안전한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자, 증식주사, 실제로 이제 증식주사로 치료가 되신 분들의 사례 만나볼 텐데요. 74세 어머니께서 증식주사 맞으셨습니다. 네. 이분은 74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걸을 때나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많이 반복되고 주로 무릎 앞쪽에 통증이 많으셨는데요. 시술 전에 MRI를 보면 관절 주변에 부종이 많이 심해서 하얗게 부어 있고 그리고 앞에 슬개골 주변에 염증이 심하고 연골 손상도 심했던 환자입니다. 그런데 연골 손상을 직접 치료하기보다는 증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증식주사 치료를 시행을 했고요. 슬개대퇴관절 앞쪽 관절이 튼튼해지면서 네네. 증상이 좋아지고 염증도 가라앉아서 시술 후에는 통증이 많이 호전되는 이런 소견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자,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분들의 고민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직접 전화 받고 해결해 볼 텐데요. 만약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통증이 나타난다거나 무릎을 움직일 때마다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통증이 느껴지시는 분들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올해 안녕하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셨나요? 60 넘었습니다. 60대이시고요. 아직 네. 60대면 한창이신데요. 어디가 네. 불편하신지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어디가 불편하세요? 제가 이제 옛날에 허리 디스크라는 판정은 받았는데, 네. 네, 근간에 이제 수영을 다니는데, 네. 무릎이, 네. 예, 자꾸 아프고, 아, 그래요. 네, 걸을 때 무릎이 이렇게 삐득삐득 소리가 나면서, 아이고. 네. 네, 무릎이 자주 아파요. 네. 네, 네. 평소에 그냥 밖에서 걷는 거랑 수영하실 때 어떤 게 더 불편하세요? 걷는 게, 걷는 게 더 불편하시죠? 그래요. 네네. 병원에는 가보셨고요. 병원에 갔는데, 네. 이제 그 약간 염증이 있다고, 염증이 있다. 예, 주사를 놓는데, 이제 네. 그 주사는 어떤 주사인지 저는 모르겠고. 아, 그래요. 네, 주사 네. 맞으시고 좀 증상이 좋아지셨나요? 네, 맞으면은 이제 괜찮고, 네. 네네. 또 이제 자주 그게 발생이 돼요. 아, 그런 그래요. 증상이. 어머니 네. 그럼 주사를 맞으신 거는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맞으신 거예요? 아니, 한 2번 정도 맞았어요. 2번 정도 맞았어요? 네, 네. 그래요. 근데 엑스레이 검사는 해보셨을 텐데 선생님이 뭐라 그러시던가요? 거기서 염증이 있다고만 얘기를 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어머니 말씀하시는 거 얘기 들어보면 몇 가지 다행인 점도 있고 몇 가지 안 좋은 점도 있는데 네. 다행인 거는 수영할 때 통증이 좀 덜한 거는 좋은 거예요. 오. 아, 예. 네, 왜냐하면 수영장에서는 부력이 있기 때문에 물 속에서는 몸을 좀 띄워주고 이제 부력이 생기기 때문에 관절에는 부담이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예. 근력 운동 하시는 데는 수영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네. 문제는 안 좋은 점은 걸어 다니실 때 무릎에서 이렇게 뚝뚝 느낌이 드는 소리가 나는 느낌이 든다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예. 그런 것들이 단순히 무릎에 염증이 생겨서 물이 차서 생기는 증상일 수도 있지만 연골이 손상돼서 마찰이 생기는 기계적인 소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런 기계적인 소음이 생길 정도면 관절염이 많이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예. 제 생각에는 그냥 엑스레이상에서 엑스레이가 정상입니다. 이게 아니라 염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네. 엑스레이 검사하는 방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관절염을 전문적으로 보는 선생님과 함께 엑스레이 검사나 또는 정밀 검사, MRI나 이런 걸 검사를 해서 네. 실제로 무릎에 관절의 연골이 손상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물이 차서 염증이 생긴 건지 요 두 개를 감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치료도 받으셔야겠지만 지금은 네. 우선 한두 번 정도 주사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반복이 된다 그러면 네. 주사 치료를 해서 증상을 조절하는 것보다는 네. 그 증상이 어떻게 되는지 잘 관찰하시고 네. 이 증상이 계속 지속된다 또는 한 번 생긴 게 없어졌다 또 생긴다 이런 게 심해진다 그러면 네. 관절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캐치하시고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무릎이 아픈 쪽은 그 네. 앞쪽이 네, 예, 앞쪽이 많이 아파요. 맞아요. 뭐 어머니 바깥쪽보다. 무릎에는 앞쪽 관절도 있고 안쪽 관절도 있고 바깥쪽 네, 네. 관절도 있는데 네. 무릎에 보통 앞쪽 관절이 망가지시는 분들은 계단 오르내리는 게 힘드시고 예. 앉았다 일어나는 게 힘드세요. 왜냐하면 앉았다 맞아요. 일어날 때나 계단을 오르는 때 무릎 앞쪽이 많이 쓰이거든요. 네. 근데 그 연골은 7mm나 되는 두께가 있는데 많이 심하게 망가지기 전까지는 증상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병원에 오시면 많이 망가졌는데 그동안 별로 안 아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빨리 찾아낼수록 빨리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네.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선생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저기 그 병원에서는 연골 주사를 1차, 3차 뭐 이렇게 맞으라고 하는데 그렇게 맞아야 되는 겁니까? 보통 연골 주사 분자량에 따라서 일주일 간격으로 맞으시는 분도 있고 일주일 간격으로 3번을 맞으시는 분도 있고 5번을 맞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거는 약제에 따라 틀린 거예요. 네. 그런데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주사를 맞으셨는데 염증이 자꾸 통증이 재발된다 그러면 연골 주사를 계속 맞으시는 건 좋은 치료는 아니에요. 아, 예. 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어머니 정확하게 감사합니다. 이제 검사를 받고 그 원인이 타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합니다. 원장님께서도 이제 그에 맞는 원인에 따른 치료가 중요하다 하시니까요. 참고하시고 무릎 전문 병원 꼭 내원하셔서 정밀 검사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